오늘 영상은 집은 있는데 매달 생활비가 빠듯하신 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노년층의 자산 구조를 보면 전체 자산의 70에서 80%가 부동산에 몰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 한 채는 있는데 막상 매달 쓸 수 있는 현금은 부족한 상황이죠. 연금도 많지 않고 자녀에게 손 벌리기는 싫고 그렇다고 평생 살던 집을 팔자니 갈 곳도 막막하고 마음도 안 내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연금은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집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주택연금이 무엇인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까지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 상황에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택연금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주택연금은 내가 가진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입니다. 운영 주체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 국가가 보증하는 공적 제도이기 때문에 민간 금융상품과는 다르게 안전성이 높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을 은행에 맡기는 대신 매달 생활비를 받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입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집에서 계속 사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집을 팔거나 이사를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연금의 공식 명칭은 영모기지론입니다. 일반 모기지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갚아나가는 방식이라면 영모기지는 반대로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돈을 받는 방식입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때 집을 처분해서 그동안 받은 연금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만약 집을 팔아서 남는 돈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반대로 받은 연금이 집값보다 많아지더라도 나머지를 가족이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가 그 차액을 보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나이입니다. 주택 소유자 본인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두 분 모두 사망하실 때까지 연금이 지급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주택 가격입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보다 낮은 경우가 많으니 시세로 10억이 넘는 집도 공시가격이 9억 이하라면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거주 여부입니다. 신청하는 집이 실제로 본인이 살고 있는 주거지여야 합니다. 투자용으로 갖고 있는 집이나 임대 중인 집은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보유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주택자라도 3년 이내에 한 채를 처분하겠다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본인 상황이 자격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로 전화하시면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겁니다. 실제로 매달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나이와 집값 두 가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집값이 높을수록 매달 받는 금액이 커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기준으로 몇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집값이 3억 원인 경우 만 70세에 가입하시면 매달 약 92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값이 5억 원이라면 같은 나이 기준으로 매달 약 153만 원 수준입니다. 집값이 7억 원이면 매달 약 214만 원 정도가 됩니다. 만 65세에 가입하시면 같은 집값 기준으로 수령액이 조금 줄어들고 반대로 75세에 가입하시면 수령액이 더 늘어납니다. 이처럼 가입 시점을 늦출수록 매달 받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당장 생활이 너무 어렵지 않다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가입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집값과 나이를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계산기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있으니 꼭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주택연금은 매달 똑같은 금액을 받는 방식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지급 방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신지급 방식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 사망할 때까지 매달 동일한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오래 사실수록 더 많이 받게 되는 구조라서 장수를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종신혼합 방식입니다.
목돈이 갑자기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전체 한도의 일부를 처음에 목돈으로 받고 나머지를 매달 나눠 받는 방식입니다. 목돈을 한 번에 받는 만큼 매달 수령액은 조금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전후박 방식입니다. 초반 10년 동안은 더 많이 받고 이후에는 적게 받는 방식입니다. 은퇴 초반에 활동이 많고 지출이 많은 분들에게 맞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는 확정기간 방식입니다. 평생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만 받는 방식으로 같은 기간 안에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일정 시점까지만 필요한 분들께 적합합니다. 어떤 방식이 본인에게 맞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을 통해 꼼꼼히 비교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주택연금이 왜 좋은 제도인지 핵심 장점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평생 거주가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집을 담보로 맡겼다고 해서 쫓겨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사망할 때까지 그 집에서 계속 사실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국가가 보증하는 안전한 제도라는 점입니다. 민간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상품이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국가기관이 운영하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거나 제도가 갑자기 없어질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 장점은 집값이 내려가도 받는 금액이 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입 시점에 약정된 금액을 사망할 때까지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연금 수령액에 대한 세금 혜택입니다. 주택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재산세 25%를 감면받을 수 있고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점은 부부 모두를 보호한다는 점입니다. 가입자가 먼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같은 금액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연금이 줄거나 끊기지 않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해서 모든 분께 맞는 건 아닙니다. 주택연금에도 분명히 단점과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집값이 많이 오를 경우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의 집값을 기준으로 수령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후에 집값이 크게 올라도 받는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만약 집을 팔았다면 더 많은 돈을 손에 쥘 수 있었던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가입 초기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초기 보증료로 집값의 1.5%를 내야 하고 이후에도 매년 연보증료가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매달 받는 연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직접 현금을 내실 필요는 없지만 총 수령액에 영향을 준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해지가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해지하려면 그동안 받은 연금 전액을 한 번에 돌려줘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 전에 충분히 고민하시고 가족과도 충분히 상의하신 후에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로 상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후 집을 처분해서 연금 지급액을 정산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집을 그대로 물려주고 싶으신 분들은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택연금을 고민하시다 보면 그냥 집을 팔고 월세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두 가지를 간단하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집을 팔고 월세로 사는 방식은 목돈을 한 번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돈을 예금이나 투자에 활용할 수도 있고 더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해서 생활비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월세를 매달 내야 하기 때문에 생활비 부담이 생기고 집주인 사정에 따라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반면 주택연금은 평생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안정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오래 사실수록 받는 총 금액이 집값을 넘어설 수도 있어서 장수하시는 분들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집값, 건강 상태, 자녀 관계, 생활 패턴 등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게 더 낫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거, 안정성과 평생 소득을 동시에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주택연금이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라는 점입니다. 주택연금 신청하고 싶으신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총 4단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상담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에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전국 주요 도시에 지사가 있고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내 집의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f.go.kr에서 주택연금 예상연금 조회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2단계는 신청서 접수입니다. 상담 후 신청 의사가 있으시면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 등본, 건물토지 대장 등입니다. 서류가 복잡해 보이지만 공사 직원이 하나하나 안내해 줍니다. 3단계는 심사입니다. 서류 심사와 주택감정평가가 진행됩니다. 보통 2에서 3주 정도 소요됩니다. 4단계는 계약 체결 및 연금 수령 시작입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부터 매달 정해진 날짜에 연금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팔지 않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보증제도입니다. 만 55세 이상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라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집값과 나이에 따라 매달 받는 금액이 달라지고 지급 방식도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장점도 분명하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집이 있다는 것 자체가 노후의 든든한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